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자료 분석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그야말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늘을 아주 날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막 경제적 환희가 터져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꽤나 냉혹하고 팍팍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 환희와 현실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쏟아진 복잡한 정보들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7490.05. 와, 방금 전 마감된 코스피 지수 보셨나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야말로 거시경제의 환희를 대변하는 엄청난 기록이죠. 시장의 시선을 단숨에 싹 쓸어간 이 숫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거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과연 이 기록적인 숫자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첫째, 코스피 7,500선 돌파. 둘째, 개미들의 7조 원 방어전. 셋째, 중동 긴장 완화. 넷째, 요동치는 국내 정치. 다섯째, 전월세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버이날과 국가 돌봄 정책까지. 겉보기에 완전 딴 세상 이야기들 같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흩어진 점들을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코스피 7,500선 돌파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중 7,500선 돌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좀 아찔하게 느낄 정도의 역사적인 고점이죠. 단순한 주가지수 하나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거대한 경제적 물결을 세팅해주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상승장을 이끌어낸 걸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요, 정부가 이 호황을 그냥 숫자 노름으로 끝내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당장 5월 22일에 국민 참여형 펀드가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 이 기록적인 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의 과실을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걸 자산 증식의 든든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개미 군단의 7조 원 방어. 그야말로 주식시장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화려한 지표 뒤에는 사실 엄청나게 피말리는 수급전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표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7조 1,500억 원어치를 던졌습니다. 타겟은 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였고요. 완전 매도 폭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이 무려 5조 9,9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이 거대한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해버린 거예요. 기관이 1조 원대 매수세로 좀 보태긴 했지만 와, 이 역대급 매도세를 막아낸 우리 개미들의 방어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이 어떻게 이 글로벌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는지 한번 보시죠. 처음 시작은 솔직히 좀 아찔했어요. 한국 선박이 표적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확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란 측에서 그거 단순 해상규칙 위반 때문이야 라고 즉각 해명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외교적 행보가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미국의 방중을 딱 앞두고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평화협정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더니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10년간 중단하는 조건에 거의 근접했다는 소식까지 연달아 터진 거죠. 자칫하면 대형 위기로 번질 뻔했던 사건이 순식간에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호재로 뒤바뀐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시경제의 환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상황은 여전히 팽팽한 대립 속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야당 주도의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긴 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결국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치가 멈춰선 국내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치권의 또 다른 주요 이슈 하나 더 짚고 갈게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내용입니다. 권익위 내부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권익위 TF 측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들의 피부에 닿는 곳으로 좀 돌려보죠. 전월세 위기와 일상 경제입니다. 300만 원. 여러분, 이거 꽤나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서울 강북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고액 월세 금액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강북의 고액 월세 거래량이 무려 53%나 치솟으면서 강남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식시장에서는 7조 원이 오가며 막 환호성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당장 평범한 세입자들은 이 수백만 원짜리 월세 고지서 앞에서 거대한 경제적 압박을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죠. 이런 와중에 우리 일상 소비랑 직결되는 유통시장에서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림그룹 계열의 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무려 1206억 원에 전격 인수했는데요. 오프라인 유통 거점을 확보해서 물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대형 인수합병, 그냥 경제 뉴스 같지만요. 결국 우리 동네 슈퍼마켓 간판이 바뀌고 당장 우리가 쓰는 배송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일상 경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어버이날과 국가 돌봄. 차가운 경제 수치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정책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온기가 도는 정책 이야기들을 살펴볼까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5천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여기에 더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을 향한 따뜻한 지원과 예우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지 이니시에이티브들을 관통하는 아주 분명한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에 남긴 이 메시지가 핵심인데요. 그동안 자녀들이 온전히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부양의 짐을 이제는 국가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로 옮겨오겠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수많은 이슈들을 쫙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가,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는 지금 이 경제적 환희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도 딱 그 속도에 발맞춰 튼튼해지고 있을까요? 자산은 팽창하고 매달 300만 원씩 월세는 내야 하고 그 사이에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오늘 살펴본 이 수많은 지표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다시 한번 대입해보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